저리고 아픈 종아리 통증. 아우. 그런데 폐가 막혔다. 심한 경우에는 이걸로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터질 듯 아픈 종아리. 그런데 심장 혈관이 막혀 있다. 심장 문제 때문에 먼저 왔어요. 붓고 아프고 종아리에 이상 신호. 뭘로 쪼여서 그냥 터질 것 같으니까 아파서 다리가 땡겨서 걷지를 못해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 심하게 부어오르는 다리. 도대체 종아리는 왜 아플까? 내 몸의 이상 신호등. 종아리를 알아본다. 그 옛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런 모습이었겠죠.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한 건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불을 다루게 되었고 또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두 발로 서서 생활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요. 다리에 발생하는 참기 힘든 통증이 그중 하나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압력이나 무게가 네 다리로 분산이 되죠. 하지만 두 발로 서서 걷는 인간의 경우 두 다리만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또 중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리에 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내 다리가 아픈 이유, 종아리가 보내는 신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 다리에 쥐가 나는 장은식 씨. 2년쯤 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앉아가지고 쥐가 나는 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도 심하게 아파가지고 보니까 힘줄도 나오고 이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힘줄이 나오고 있구나. 하지만 힘줄이라 하기엔 너무 심하게 혈관이 튀어나왔다. 최근에는 쥐나는 증상도 더욱 심해졌다. 잠잘 때 잠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면은 꼼짝음보다 여기서부터 밑에 발끝까지 딱 꼬여요. 이게 꼬이면은 이렇게 틀어져요. 틀어지면 막 나중에 보면 힘줄이 쫙 나와가지고 위에서부터 힘줄이 막 뽕글뽕글 막 지렁이가 거머리 같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한참 있어야 돼. 한 번 쥐가 나면 잠을 잘 수 없다. 다리가 풀릴 때까지 1시간 남짓. 이렇게 몸을 풀어줘야 한다. 밤에만 3번. 예, 잠 못 자죠. 그래서 잠 못 잘 때가 많아요. 갈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종아리에 쥐가 난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기 막 엄청 나와. 그러면 선명하게 나와버리잖아요. 놓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밟으면은 막 나와. 이걸 이렇게 놓고. 쥐난 오른쪽 발을 풀기 위해 왼쪽 발로 누르며 위기를 모면했다는 장은식 씨.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요 근교에는 다니는데 장시간 1시간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못 갑니다. 지가 나서 뭐 가다가 대형사고나 못 치려고. 종아리에 쥐가 나고 혈관이 붉어지는 증상.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 초음파로 다리 혈관을 검사하는데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흐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혈류를 한 번에 올려 보내야 됩니다. 우선 정상적인 방향으로 혈류를 많이 올려 보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짜게 되면은 조금 더 검사가 정확해지겠죠. 전신에 산소를 공급한 혈액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의 경우 대부분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된다. 그런데 정맥 내부에는 혈액이 위로만 흐르게 열리고 거꾸로 내려가려면 닫혀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판막이 있다.
이 판막이 헐거워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혈액이 역류되어 고여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종아리를 눌러서 혈액을 위로 보내고 혈액이 역류가 되는지 살펴본다. 자, 눌렀을 때는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겠죠, 혈류가. 근데 풀렀을 때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제 올라 안 됩니다. 정상인 분들은 이제 안 나타나는데. 종아리를 풀었을 때 혈액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정맥이 역류하는 하지 정맥류다. 판막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다가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아래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의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리의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다 보면 정맥이 늘어나게 되죠. 그게 하지정맥류의 어떤 기전이거든요. 다리 정맥을 압박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하중을 받아 판막이 손상되는데 그러면 혈액이 역류해서 차츰 고이게 된다. 피부에 가까운 표제 정맥이 늘어나서 부풀어 오르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은식 씨는 수술이 결정됐다. 수술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뜨거운 열로 늘어난 혈관을 폐쇄시키는 고주파 소작술을 시행한다. 여기가 열이 나오는 데예요. 120도 열이 나오는 데거든. 20초 동안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소작이 되면서 막히게 돼 있거든요. 리드를 통해 늘어난 혈관에 관을 삽입한 다음 초음파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한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늘어난 혈관에 삽입하고 120도 고열로 혈관을 폐쇄시켜서 혈액이 고이거나 역류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절개해가지고 제거하는 거거든요. 붉어진 혈관 부위 표피를 절개하고 늘어난 혈관을 걸어 올려서 뽑아내 제거한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혈관이기 때문에 제거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정맥들이 늘어나 있으면서 기능을 못했던 게 제거를 함으로써 근육 안쪽에 있는 정맥의 기능이 더 좋아지니까 정맥 순환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하지정맥류는 노화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불가피한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령자 인구 증가율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 수 역시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중 하나가 종아리 근육 문제다. 전문가들은 종아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리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서서 보통 생활하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는데 올리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펌프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면 종아리 근육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종아리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혈을 할 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은 정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용이 약해지거나 활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된다. 종아리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다. 주진길 씨는 얼마 전부터 종아리에 이상이 생겼다. 왼쪽 종아리에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붓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마사지도 해보았지만 그때뿐이다. 아이고,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조금 부드러워지니까요. 팽팽해지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라도 좀 덜 이렇게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하면 조금 나으니까 그래 자꾸 하거든요. 땡땡 버티나 지금. 좀 더 차이 나잖아요. 심하게 부을 때는 어느 정도였다고요? 더 많이. 자고 일어나면 조금 가라앉지만
일어나서 활동하면 곧 심하게 부어오른다. 그냥 봐도 왼쪽 다리가 많이 부었다. 다리가 이렇게 땡땡했어요. 완전히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막 아팠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그대로 있어요. 많이 놀랬죠. 여기에서 생전 아프지도 않는 사람이 아팠으니까. 주진길 씨의 다리에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 역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종아리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주진길 씨 경우 무릎 뒤쪽 오금 부위 혈관에 이상이 발견됐다. 여기 정맥이고 이건 동맥인데 동맥은 정맥보다 압력이 세서 웬만큼 눌러도 안 눌려요. 근데 정맥은 쉽게 눌리죠. 아까 오른쪽은 분명히 쉽게 눌렸는데 눌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네. 여기서 더 세게 누르면 동맥도 눌리거든요. 사실 지금 눌리고 있죠. 정맥은 안 눌리죠. 정맥이 무엇인가 가득 차서 눌러지지 않는다. 오금 정맥이 막혔다는 의미다. 전체 혈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면 그 혈전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된 데 있죠. 여기가 혈전이 생긴 부위고 혈전이 지금 이 벽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여기 부위 살며시 열려 있는 부위 있죠. 여기가 지금 일부 열려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 좁아진 그런 소견입니다.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진 덩어리 혈전이 커다랗게 생겨서 혈액 순환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인체의 다리 정맥은 근육 속에 깊숙이 위치한 심부정맥과 피부 가까이 자리 잡은 표제정맥, 그리고 두 정맥을 이어주는 관통정맥으로 구분되는데, 표제정맥을 통과하는 혈액도 대부분 심부정맥으로 이동해서 90% 이상 정맥혈은 심부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운반된다. 그런데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근육량이 적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또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심부정맥에 혈전이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증상을 나타낸다. 종아리가 심하게 붓고 단단해지며 통증을 유발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다. 뭐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심부정맥 혈관의 혈전은 수술로 제거하거나 항응고제 약물을 투입해서 녹여 치료한다. 주진길 씨는 2주째 항응고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오금정맥이거든요. 오금정맥인데 까맣게 돼 있죠. 이게 지금 혈전입니다. 2주 전에는 거의 80% 이상 이렇게 좁아져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한 요건 50% 정도니까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요. 한 30% 이상은 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눈덩이가 굴리다 보면 점차 커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혈전이 한번 있고 나면은 이 혈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혈전이 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금정맥에 국한된 혈전이 여기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점차 쌓여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퇴정맥, 나중에 배 안쪽에 있는 정맥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폐색전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한 서숙주 씨. 자고 일어나니 종아리가 엄청나게 부어올랐다. 갑자기 그랬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막 땡땡해지는데 막 색깔도 변하고 내가 막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막 부어오르는 다리고 근데 이게 더 팽창해서 막 해갖고 처음에는 색깔이 이 색깔이었다가 나중에는 막 가지색으로 변한 거죠. 원인은 심부정맥이 혈전으로 막힌 심부정맥 혈전증. 그런데 피부색은 왜 변했던 것일까? 심부정맥 혈전증이 되게 심하게 왔을 때 다리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우고요.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서 정맥혈이 이제 다리로 이렇게 흐르지 못했을 때 그 압력이 동맥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동맥 혈류도 저하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리만 아픈 게 아니었다. 더욱 심한 것은 호흡 곤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옷도 못 입겠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누르고 숨을 막 고르고 한참 하다가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구급차가 출동했다. 왜 호흡곤란까지 일으켰을까? 심부정맥 혈전증이 왔을 때 거기에는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혈전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하대정맥을 타고 쭉 올라가서 심장, 우측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심장 쪽에서 결국은 폐동맥으로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막힐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종아리가 붓고 통증이 심한 심부정맥 혈전증. 그런데 다리 깊은 곳 혈관 심부정맥에 혈전이 쌓여서 점점 커지면 일부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정맥을 타고 흘러갈 수 있다. 이 혈전 덩어리가 굵은 하대정맥을 타고 올라가 심장을 거치고 폐동맥에 이르러 가는 혈관을 막을 수 있다. 폐색전증이다. 이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떨어져 나간 혈전 덩어리들이 폐동맥 분지에 걸려서 혈액순환을 막게 되면 폐 기능이 정지되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른쪽 폐 쪽으로 가서 다 막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폐가 괴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환자는 심호흡,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걸로 직사할 수도 있습니다. 직사까지도 할 수 있나요? 놀랐죠. 나는 여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리만 너무 아프고 막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아파서 내가 이제 생명을 조금 연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하느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최근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 중 40%는 폐색전증이, 폐색전증 환자 70%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숙주 씨는 다행히 폐혈관에 대한 항응고 치료와 다리 혈전 제거 수술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약간 좀 무디거나 좀 그런 퇴원 후에는 걷기 운동을 충분히 하도록 권고받았다. 생명을 연장하게 돼서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 그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종아리의 근육입니다. 충분히 짜줘가지고 빨리빨리 올라가서 몸이 전반적으로 피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다리 쪽에서 충분히 못 짜주니까 피가 거기서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된다. 거동을 못하는 중환자들에게는 의료기구가 종아리의 펌프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다리에 특히 종아리 쪽에 압력을 가했다가 풀었다가 가했다 풀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맥 혈류를 심장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저류가 되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인체의 혈액순환은 심장 박동, 즉 심장이 수축할 때 뿜어내는 힘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전신으로 퍼져나가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의 경우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면 혈액을 뿜어올리는 펌프 기능이 커져서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심장이 동맥으로 혈관을 뿜어내는 펌프 기능과 종아리 근육이 정맥으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펌프 기능. 이 두 가지 펌프 기능이 전신의 혈액 순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셈이다. 특히 종아리의 경우 중력 등 반작용을 이겨내고 혈액을 멀리 심장으로 거슬러 올려보내야 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동맥에 혈액을 보내주는 건 심장이지만 정맥의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올여름은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바람 한 점 없는 폭염이 며칠간 계속 이뤄졌을 때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또 티베트 고기압이 맞서서 찬 공기 유입도 막고 대기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을 때였습니다. 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리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되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부어서 조금만 걸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종아리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통증으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이 있는 혈관이 정맥인지 동맥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다리 동맥 질환의 나쁜 상황 중 하나는 세포 조직이 죽어가는 괴사. 최중현 씨는 발가락이 괴사돼서 일부를 절단했고 그런데도 계속 썩어 들어가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 지금 몇 달 되신 거죠? 동맥경화로 인해서 다리에 있는 혈관이 이제 다 막혀 있거든요. 발가락이 좀 썩어 있는데 또 다리 상처가 낫기 전부터 미리 와서 진료가 됐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이미 발가락 3개를 잃었지만 다시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 처음 최중현 씨 증상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이었다. 막 지난다 가면 걸어가다가 다리 가면 앉아가 주무리고 얼마 자다가 나면은 또 그렇게 아프다고 또 구불고 이카면 그래 이제 누울 때 신물로 타올로 막 일하고 또 신물 담가가 씻기고 그러면 좀 덜 아프다 하고 그랬다가 그랬는데 발가락이 그리 썩을 일은 고생 많이 했어요. 혈관 수술을 몇 차례 받았지만 지난 4월부터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다. 괴사 속도는 무척 빨랐다. 급기야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괴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리 일을 지금 지경에 와 있거든요. 사실 다리를 잘라야 될 상태인데 의족을 하는 거하고 어떻게 좀 살려보는 거하고는 환자 남은 여생 사는데 그 삶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좀 다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다리 구제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괴사 부위와 감염 부위를 최소한 범위로 절제한다. 혈류가 통하는 덕분에 다리 절단은 피할 수 있었다. 다행히 아주 원활하진 않지만 피는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 부분만 지금 처리합니다. 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종아리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중화요리집을 운영해온 성낙주 씨. 어린 시절부터 주방일을 시작해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도 교육시켰다. 그런데 10여 년 전 종아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성낙주 씨는 오래 서서 일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여기가 그냥 아프지 그냥 아프니까 아픈 줄 말하지 뭐. 이 일이라는 건 정말 뭐 내가 근 50년을 했으니까 이걸. 하지만 원인은 다리의 동맥경화 때문이었다. 고개 수술하려는 발바닥에 이 가죽이 없어요. 칼날 갖다 썼다 지금. 그냥 맑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맑게 그냥 이렇게 진짜 바닥 보면은 가죽이 없이 얇게 타올로 여기를 따뜻을 못했어. 아파서. 급기야 발에 상처가 나고 발가락이 괴사되기 시작했다. 이게 발톱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돌아가시게 생겼어 진짜. 그걸 떠나서 발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발톱이 이제 썩어 들어가 왜 어떻게 나는 그때는 이제 텔레비에서 가끔 봐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고통은 거기까지였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급하게 수술을 받은 덕분이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고속도로를 갖다는 큰 혈관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만 연결시키면은 심장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막힌 혈관을 대신해서 혈액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주는 혈관 우회술. 결과는 놀라웠다. 가가지고서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3일 만에 상처가 아물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진짜. 진짜 그때는 눈물 나올 정도로 진짜 그때는 그렇게 반갑고 그러고서 곳곳을 집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일주일 만에. 그러니 그 6년을 고생을 하고 안 간 데가 없이 진짜 편명을 몰랐으니까 원인을 몰랐으니까.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혈관 상태를 점검받는 성낙주 씨. 세 번째 발가락이 과연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나왔었는데 만약에 다리에 있는 대퇴동맥인데 양쪽 다리 다 막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른쪽 세 번째 발가락에 상처가 있어서 이제 조금 했으면 절단해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동맥 우회술이라 그래서 새로운 길을 하나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리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피가 잘 가고 있고 막힌 동맥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었던 상황.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준 치료법 혈관 우회술. 과연 어떤 수술일까? 검사 1년 뒤에 할 거고요. 혈관 우회술을 앞두고 있는 장주익 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인공 혈관 우회술을 실시했는데 수술한 혈관이 다시 막혔다. 이쪽에 있는 혈관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근데 막혀 있으면서 하나 더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이제 무릎 관절이거든요. 무릎 관절에 이쪽은 보면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잘렸잖아요. 이 혈관이 막히면서 위쪽 혈관이 다시 막혔다. 그러면 아프죠. 그래서 한 3분, 5분 걸으면은 다리가 땡겨서 걷지를 못해요. 다리라 하면 어느 부위? 이게 종아리 부분이죠. 종아리 쪽이. 혈관 상태가 위쪽은 막힌 인공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시술을, 아래쪽은 자가 혈관 우회술을 실시해야 한다. 얘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다 찌야 돼. 흉터가 좀 길어져. 요만한 거를 가져다가 만만치가 않아. 이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복잡한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위쪽 혈관에 대한 수술. 기존에 만든 인공 혈관에 막힌 부분을 뚫어야 한다. 이렇게 풍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다닐 거예요. 이렇게.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의 혈전과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 드디어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과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이 시작되는 부위에 이 조직이 자라서 좁아지게 만들어 버렸던 원인입니다. 이어서 아래쪽 자가 혈관 우회술. 먼저 우회 혈관으로 활용할 정맥을 절제한다. 무릎 아래 막힌 동맥 혈관에 우회로를 연결하기 위해 피부와 가까운 표제 정맥 일부를 절제한다. 그런데 정맥 내부의 판막 방향은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위아래를 바꿔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혈액이 동맥혈 방향대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혈관 크기가 안 맞을 경우엔 공기압으로 혈관을 부풀려 연결하는데 혈액 압력 덕분에 그 상태가 유지된다. 다리 혈관 어디든 막히게 할 수 있는 동맥 경화. 그 신호는 종아리에서 나타난다. 허벅지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허벅지가 아픈 게 아니고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이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죠? 발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어 다니게 되면은 가장 많이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픈 부위가 장단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썩는 부위는 발끝에서부터 썩게 되고. 발끝부터 썩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 전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종아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종아리 통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작년만 해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임경업 씨. 종아리 통증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 이나마 걷게 된 건 올해 다리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덕분이다. 아플 땐 10m도 걷기 힘들었다. 뭘로 쪼여서 그냥 이 근육을 뒤틀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꽉 쪼여버리면 굉장히 아프죠. 시술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임경업 씨는 심장혈관에도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혈관이 심하게 여러분들 좁아져서 오른쪽 혈관에 그 혈관을 갖다 풍선 확장을 하고 그 좁아진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의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시술을 하였습니다. 심장 오른쪽 관상동맥의 세 부위가 특히 좁아져 스텐트를 삽입한 것이다. 가슴 통증을 치료했더니 이번엔 종아리가 아팠다.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다리에도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결국 임경업 씨는 심장과 다리동맥 혈관이 모두 막혔던 상황이었다. 내가 느끼기에 아픈 순서부터 먼저 통증이 심하게 와버리니까 나머지는 잘 몰랐던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안 좋았었나? 근데 이쪽 고치고 나니까 또 이쪽이 아프고 이쪽 고치고 나니까 또 저쪽이 아프고 이미 병은 다 온몸에 와 있었어요. 죽상경화는 그 근본적인 병리 현상은 어느 한 군데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국소 현상이 아니죠. 전신 현상이죠. 우리 몸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의 일부가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다른 부위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리의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으면 죽상경화증에 의한 동맥경화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리의 동맥경화가 확인된 환자의 70% 정도가 심장 관상동맥도 좁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쪽 혈관에 먼저 동맥경화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확인된 경우 심장 관상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가 다리 혈관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상동맥을 같이 확인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한 70~80%는 유의한 협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종아리가 아플 때는 단순히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심장의 혈관, 중요한 다른 부위의 중요한 기관의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정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종아리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떻게 다를까? 잠잘 때요. 잠잘 때가 쥐가 나고 너무 아프고 막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아파서 제 벼랑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정맥성 질환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맥혈이 오랫동안 고여 있는 경우, 그럴 때 쥐가 나거든요. 우리가 세포가 일을 하고 남은 어떤 노폐물, 찌꺼기,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고이는 거거든요. 터질 듯이 빵빵하다 보니까 터질 듯한 그런 불편감, 무게감 이런 게 정맥 질환이 있을 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동맥 질환의 경우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그러면 아프죠. 다리가 땡겨서 걷지를 못해요. 꽉 뭘로 쪼여서 그냥 이 근육을
뒤틀어버리는 느낌. 팔이 어느 날 갑자기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무단히 상처가 나는 거예요. 동맥성 질환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동맥성 질환인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 조건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빠른 속도로 보행을 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걸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공급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발가락 끝에 괴사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그마한 상처도 잘 낫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다리 혈관 질환의 공통적 증상은 종아리 통증이다. 그런데 동맥, 정맥성 질환으로 구분해보면 찢어지는 느낌과 빵빵한 느낌, 통증 시기는 활동할 때와 잠잘 때, 특징은 피부 변색과 혈관 돌출로 구분된다. 다양한 혈관 질환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종아리.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동맥성과 정맥성 혈관 질환 대부분 종아리 이상이라는 사전 경고 신호를 먼저 보낸다는 점이다. 장단지는 우리가 매일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증상을 이제 보내주죠. 저희들에게 동맥경화가 있습니다라고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불멸의 인간을 꿈꾸던 곳, 이곳은 진시황릉의 병마용갱 안입니다. 자,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라 명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역시 자신에게 닥쳐오는 노화의 과정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의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입니다.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 근육이 줄어드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30대부터 10년에 8% 정도씩, 그리고 70세 이후부터는 10년에 15% 정도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고혈압, 당뇨, 낙상, 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 감소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 감소 정도를 알아보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골절로 입원한 윤희병 씨. 낙상으로 고관절 뼈가 부러졌다. 요쪽 뼈 안에, 그러니까 대퇴부 요쪽 뼈가 이제 골절이 되셨는데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밤늦게 갑자기 당한 일이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당황했던 윤희병 씨.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조치해줘서 살았지. 그래서 꼼짝 못하고 두드러니까 뭐 우왕좌왕하다. 다행히 가족들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다. 집에서 보행 중에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측 고관절부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고관절의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도수정복술과 골수강내 금속종 삽입술을 했고 요 금속종이 이 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년 때까지는 운동을 꾸준히 했던 윤희병 씨. 평상시도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거든요. 하는 배드민턴 대회에서는 전부 메달 따오시고 그랬어요. 다 시만하면 한 40년 이상을 그냥 쭉 운동을 하셨는데 이게 많이 얇아지셨죠. 한 이 정도 됐었거든요. 적어도.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넘어졌을 때 외상 에너지가 다 뼈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이런 걸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뼈에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윤희병 씨 낙상은 근감소증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감소증은 운동량이 적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병이다. 노인들이 근감소증이 오면 근육의 양도 줄고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자꾸 쭉 펴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근감소증 환자들한테는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할까? 요즘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김학성 씨. 올해 들어 몇 번 넘어진 탓에 조심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져요. 이게 뭐 길이 아주 흠하고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길은 판판한데도 가다 보면 어떻게 그냥 넘어져 버려. 자꾸 넘어지려고 해도 불안해. 보는 사람이 불안해. 불안하게 그렇게 걸음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놈하고. 종아리가 많이 가늘어진 김학성 씨. 혹시 근감소증이 아닐까? 김학성 씨가 근감소증은 아닌지 진단해 보기로 했다. 근감소증은 3가지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온몸에 팔다리가 포함되는 온몸 전신 덱사를 찍어서 팔다리 근육량을 재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속도하고 근력은 보통 악력을 많이 재죠. 손의 힘, 이 악력을 재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로 체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를 통해 전신 근육량을 측정하고 4m 보행 속도와 쥐는 힘 악력을 측정한다. 김학성 씨 결과는 어떨까? 악력도 좀 떨어져 있고 보행 속도도 느려져 있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감소되어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근감소증 진단 기준에 맞는 상태이네요 보니까. 김학성 씨 경우 3가지 검사에서 모두 아시아인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근감소증이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혈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장애가 생겨서 낙상이나 골절로 장애가 생겨서 요양시설에 누워있게 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종아리 둘레를 재서 32cm에 못 미치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최근 원장훈 교수팀이 657명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아리 둘레와 전신 근육량이 비례했고 종아리 둘레 32cm 미만 고령자의 85% 정도가 근감소증에 해당됐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종아리 둘레가 32cm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근감소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더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전신 덱사라든지 악력, 보행 속도를 측정하셔갖고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치바현의 카시와시 주민센터.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허약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주로 근력과 관련된 항목을 점검한다. 19.3. いや、僕はショックだった。この片足立ちができなかったって。 한 코너에서는 종아리 둘레를 측정한다. 그런데 줄자 대신 손가락을 쓴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고리를 만들어 재는 핑거링 테스트다. 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일까? 指輪っかテストの実施する目的は、足の筋肉量が減少していないかということを簡単にテストするためのものです。 이 검사 방법을 제안한 것은 도쿄대학교 고령자 종합연구기구 이이지마 가시야 교수다. 그는 65세 이상 고령자 2,0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손가락 고리로 종아리 둘레를 재는 핑거링 테스트와 근감소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가늘면 근감소증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다. ふくらはぎの方が細くて隙間ができちゃったグループには非常にサルコペニアが多いってことが分かってきたと。でしかも短い、例えば3年間4年間追跡調査をするだけでも多くの方々が亡くなってしまっていたり多くの方々が医療介護のねに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たりっていうことでやはりふくらはぎっていうのは非常に細くなるというのはとっても怖い
ことな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指輪っかテストで自分で気づいていくという簡単なチェック方法なんです。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가는 경우 14%, 굵은 경우 53%, 딱 맞는 경우 33%. 이렇게 세 그룹의 고령자들을 45개월 동안 추적 관찰해보니 가는 그룹은 딱 맞는 그룹에 비해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았고 굵은 그룹에 비해 근감소증 위험과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今すぐ5秒ぐらいで今そこでできちゃう。これが例えば大きな病院に行って評価をしてくれますよ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なかなかごく一部の人しか行かないということだけど指輪っかテストっていうのはとにかくどんな場所でも今みんなですぐその場でできちゃうっていう非常にお手軽であるという。 이렇게 종아리 굵기가 중요한 이유는 근감소증이 고령자 장애 발생률은 물론 사망률까지 높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근감소증 환자의 경우 고관절 골절 부상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골격근량 검사와 악력 검사를 기준으로 324명의 고령자 환자를 평가해본 결과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꼴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병을 모두 가진 경우 사망률이 1.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감소증이라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근육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근육이 지탱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약하니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의 요소로 근감소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화된 원인이 그냥 기능적인 것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약한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능도 떨어져 있으면서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는 종아리 근육이 약한 거라면 그런 병원에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와 실내 자전거 타기가 운동의 전부인 김학성 씨. 그는 요즘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렸다. 얼마 전 병원 검진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김학성 씨.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제 걸른 것을 제대로 많이 하면 좀 이건 좀 덜하고 그 덜할 때는 또 이걸 하고. 김학성 씨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서 고령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육 운동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종아리 건강에도 좋은 운동법. 먼저 핑거링 테스트로 근감소증을 확인해봤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고령자들이 근감소증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 잘 걸어다녀. 그래서 굵어. 이제 종아리 근육을 본격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저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치마를 쭉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묻지 마세요. 제자리에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까치발 들기 운동.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라면 의자나 가구를 잡고 서서 발꿈치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도 효과가 있다. 요런 쿠션을요 무릎 사이에다가 딱 끼워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쿠션이 떨어지지 않게 얘를 돌리고 제자리. 하나, 둘, 들어줘.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다. 허벅지 안쪽 근육, 허벅지 안쪽 근육과 발가락 가위바위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지발가락은 이렇게, 자, 다리는 발가락을 다 이렇게 쭉 말아요. 이렇게, 오늘 얘를 이렇게 위로 쭉쭉 벌리면서 이렇게 위로 드는 거예요. 발가락 가위바위보는 발가락 힘과 유연성을 키워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아리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가위바위보 쭉
또한 놀이 삼아 하면서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방법이다. 특히 어르신들 뭐꼭 내가 일처럼 시간을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TV 보시면서 아니면은 그냥 눕기 전에 잠깐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는 몰랐죠.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좀 이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허리도 시원한 것 같고 그래요. 모델 지망생인 차영호 씨. 아직 학생이지만 이미 아르바이트로 가끔씩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당당히 시상요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유망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영호 씨.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 썼을 때는 써줘야 돼. 모델에게는 무엇보다 다리가 중요하다. 다리를 이렇게 좀 써줘야 돼. 그치, 이렇게 모아지니까 예쁘지. 벌려서 보이면은. 그런데 고교 시절 갑자기 종아리에 통증이 찾아왔다. 모델 꿈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엄청난 아픔이었다. 발바닥에 통증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망치 같은 걸로 내 발바닥을 치는 것 같고 발바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에 올라와서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뻑뻑하고 막 걸을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호 씨의 다리는 혈관이 막혔다. 염증성 변화로 다리 혈관이 막히는 말초 동맥 질환, 버거시 병이다. 이 버거스 병은 이 무릎 관절 밑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혈관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도 힘들고 물론 중재 시술 이런 거는 적응증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동맥경화에 비해서 치료가 좀 힘든 병 중에 하나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 저희도. 그래서 진짜 희한하다. 진짜 왜 이런 게 우리 아들한테 왔을까. 다행히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차츰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 결국 희망하던 전공으로 학교에 진학했다. 차영호 씨는 그동안 틈나는 대로 다리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리는 쓰면 쓸수록 피로를 느껴서 그게 자라는 게 빨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굵어지는 게 혈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달고 살았죠. 한때 차영호 씨의 꿈을 영원히 빼앗을 뻔했던 종아리. 하지만 이제는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됐다. 저는 걸어야 되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지탱해 주는 게 종아리인데 이 종아리가 마비되고 저리고 아파서 못 서 있게 되면은 그건 제 직업이자 꿈을 포기하는 일이고 종아리가 되게 좋아질수록 혈관이 생기니까 제 꿈에도 지장 없이 더 밝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심장이자 건강의 신호등인 종아리.